하나, 둘. 됐죠? 네. 이렇게. 자, 어때? 잘 쉬었나요? 네. 예, 그래요. 부처님의 그 교수법, 이제 이거 참 독특한 건데, 사실은 이게 좀 비밀스럽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중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부처님 교수법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삼주설법이라고, 그 부처님께서는 그 성문 제자들 대상으로 제자들 간에 근기를 감화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설하셨는데 이걸 삼주설법이라고 해요. 제자들이 근기에 따라서 마치는 설법이다. 그래서 저 부처님 그 법화경 정문을 설할 때도 듣는 이의 근기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하여 다르게 설하셨던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들으면 액면대로 말만 들으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했고 저는 이렇게 하고 같은 얘기를 달리 하시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리고 같은 얘기를 해도 또 들을 때마다 틀리게 들려요. 그게 묘한 설법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근기가 뛰어난 상근기 그 성문제자 사리불 등에게는 제법 실상의 법리를 그대로 설하였고 상근기 이제 뭐 사리불 같은 근기가 중간으로 되는 중근기 제자 가섭 등에게는 비유로서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비유한다면 어때요? 제게는 좀 죄송하지만 중근기 정도 된다. 그리고 또 근기가 낮은 하근기는 부르나 존자 같은 분들 이러면 인연관계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설에서 이치로 설명을 많이 이렇게 준 설법이다. 이게 삼주설법이다. 다음 이들이 각각 설법하는 거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영해, 술성, 수기, 그다음에 설법이 네 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법이 이제 아주 자세히 보시면 아주 대단한 걸 갖고 있거든요. 설법 1, 영해, 술성, 수기 네 단계로서 이해가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신다 하는 뜻이 설법이라는 의미로 첫 번째 시작하는 걸 의미하고요. 영해, 설법을 들은 성문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해를 한 바를 다시 아뢰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다시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듣잖아요. 몇 마디 부처님 말씀 많이 안 하세요. 상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술성은 부처님께서 성문의 이해를 인정하여 칭찬하시고 더 낮은 근기로 성문자들을 위해 부연 설명하신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의 칭찬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칭찬이 좀 틀려요. 제가 그 칭찬이라는 얘기는 있는 대로 리얼리티에 그대로 말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칭찬 보면 과장된 절대 칭찬 안 해요. 그래서 그 술성은 칭찬, 인정하고 낮은 근기의 성문자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또 딱 해줘요. 그래서 부처님의 기껏한 칭찬은 선남자, 선여인 이거밖에 없어. 착하고 착하다 이것만 해요. 그 이상의 어떤 인용 다른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 칭찬 들으시면 처음에 좋죠. 좀 과장되니까. 근데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버릇되는데 기분 나빠져요 나중에. 왜냐면 올라갈 데가 없어 이제. 그러잖아. 한 번 강조했다가 두 번 강조하면. 그래서 나중에는 기분이 나빠져 버려요. 칭찬 들었던 사람들이 대개가. 그래서 언제나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말을 칭찬이라 해요. 존중은 우리 나중에 이제 앵카우트 얘기했지만 존중은 바로 칭찬인데 있는 대로 하는 칭찬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상대방을 있는 대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수기 부처님께서 그 성문에게 미래의 성부를 보증하는 불기를 수여하신다. 그래서 이제 수기는 뭐냐면 너는 미래의 부처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미 부처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절집에서 하는 것이 대중공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대중공양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그 많이 쓰지만 이런 뜻이에요. 떡을 만약에
한 말을 해왔어 누가? 대증공에 올립니다. 그럼 어떤 뜻이냐면 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처님과 똑같이 올린다는 뜻이에요. 공양 여러분 불법승에 올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장관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미래의 장관감, 국회의원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되어져 있다 생각하고 그에게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증공에 올린다 하는 것은 그를 부처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공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덕과 복덕은 좀 틀려요. 복덕은 꽃감 빼먹지 이렇게 넣어놨다가 도로 통장에 돈 빼먹지 빼먹는 것이고 공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 항상. 다음 부처님과 추기경인데 어때요? 좀 닮았나요? 부처님과 추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벽이 없는 이 마음이 무경계라는 것은 원래 벽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벽을 무너뜨린다고 그러고 의식을 확장시킨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교습에 보면 절대로 이 의식을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확장되어 있는데 본인이 관견이나 지식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막아놓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저는 그것을 잠시 쓰지 않는다고 말해줘요. 잠시 쓰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컴퓨터 들어가면 그 폴더가 있잖아요. 이렇게 폴더 하나가. 예? 이 폴더는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폴더야. 이걸 통해서 들어가 맨날 똑같아. 여기다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어 이렇게 그냥. 예? 원래 없는 거지만 만들어서 명상 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거 내버려 두고 이거 쓰지 말고. 예? 그러면 새로운 그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 다 비우고 버려버리면 배운 거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까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쓰시면 저절로 나중에 지혜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추경과 부처님 이것은 우리가 벽을 넘나드는 어떤 그런 마음의 모습이라 볼 수 있고 오셔서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잖아요. 그죠? 다음 아까 그 네 단계로 넘어간 것을 일주라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 정문에 보면 성문제대 근기에 맞춰 설법 수준을 달리하면서 이와 같이 순서를 3번 반복하셨다 그래요. 3조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과정을 3번씩 반복한다는 거죠. 같이 똑같이 같이. 근데 저게요 상대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주 적절하게 적용돼서 3번 최하 3번이야. 이 3회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3세번 이런 말을 쓰잖아요. 부처님은 3회 설법을 쓴 것도 이유가 있겠죠. 가위바위보도 3세번 하고, 어? 그리고 뭐 시루 3판 양승제고, 미인을 뽑아도 진선미를 뽑잖아요. 우리 마디도 보면 3마디, 손들이 3마디, 크게 나도 3마디야 나. 그리고 초년, 중년, 말년, 몸도 상초, 중초, 하초에 3부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 그걸 보고 그렇게 잘 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삼삼하다. 예? 삼삼하면 구요. 그래서 인간이 9구멍이라 그랬어 부처님이. 9구멍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 자, 다음. 그 아까 방편품에서 그 나오는 얘기가 이제 법설조, 비설조, 인연조 이렇게 3개로 또 나누죠. 그것도 자세히 설명하면. 그래서 방편품에서는 객관 현실의 이론을 말하는 설하신 일이고, 현재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어떤 특성적인 부분을 그대로 이제 이론적으로 일단 뭘 말을 해야 되니까 설명해주는 본유의 법설주고요. 근데 이 법설주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증명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걸 법설주라고 그래요. 비설주는 이론만으로는 이해 못하는 중군기를 위해서 설하신 일로 비유품, 신해품, 약초유품, 수기품이 그런 것들이 다 이 그 비유품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때 잘못 알아들 때 비유해 주냐 그런 말이야. 비유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 쓰는데 잘 안 돼요. 비유가 적절하고 적기에 아주 맞아줘야 해요. 근데 부처님은 이게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다음에 인연주인데 이건 비유로서 이해 못하는 하근기를 위해서 과거사로부터 얽힌 인연을 설하신 일로 화성유품, 500제자 수기품, 수학, 무학, 인기품 이런 것들이 다
원시 팔품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인연에 따라 인연주를 설해 주셨고 어떻게 인연이 됐고 어떻게 과거부터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비근한 비유를 하나 들으면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남편이 아내를 막 패요. 그러니까 매맞은 아내가 와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맨날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날 팬다는 거야. 못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비춰보고 화근기잖아요. 비추를 보고 그러면 너는 과거에 너는 마부였다. 네 남편은 말이었다. 네가 째찍으로 그를 때려서 과거의 인과가 컸기 때문에 그 매를 다시 갚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 갈대를 잘라서 집에다가 남편 둘 때는 쌓아두라. 쌓아두면 그리고 기다리면 남편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만 있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킨 대로 가서 했더니 남편이 들어오는 거야. 갈대 뭉치 이만큼씩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때리려고 그러는데 갈대가 있으면 그걸 들어가지고 막 패는데 갈대가 뭐 아프지 않잖아요. 이게. 그걸 다 때리고 나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기해서 부처님이시여 이제는 안 때리나이다 하니까 과거에 째치고 맞은 숫자의 빚은 다 갚았다. 이제는 그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설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인연이 여러분은 이 백세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부터 이어진 쭉 이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착한 사람도 선의 열매 있기 전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만나게 되지만 언젠가는 그 선의 열매가 익으면 그는 과보를 받게 돼 있겠죠. 근데 그것이 현재는 그는 착하고 선하지만 선의 열매가 아직 안 익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일생을 마쳐요. 그러나 그 과보는 자식이 내려가서 선의 열매가 익어서 그 자식이 잘 돼요. 현재는 그는 악행을 더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잘 살고 배불리 먹고 좋아 보여요. 그가 죽은 후 악열매가 있기 전에는 아니었던 것이 자식에 열려서 자식 고생을 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생과 달리하는 것까지는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걸 아주 서를 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법은요. 부처님 말씀은 그래. 그게 독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비춘다는 것은 내가 거울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깨끗하면 이 사물을 비춰보잖아요. 우리 독심술, 관상 이런 공부를 상대를 알려고 그러는데 내가 출렁이지 않는 물은 달빛을 담지만 출렁이는 물은 달빛이 이그러진 것 같아서 그대로 평정을 갖고 잘 닦은 자는 상대가 그대로 비춰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상대가 보이면 내가 그보다 많이 닦은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보여. 깜깜해. 그럼 나보다 그 한 수 위요. 그걸 안 보여. 그리고 뭐가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뭐가 그 사람한테 기가 누리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것이 바로 이 어떤 그런 닦음에 대한 비유도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첫 번째는 주기의 가르침을 법설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의 가르침을 비유주, 세 번째 주기의 가르침을 인연주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인데 첫 번째 주기는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지만 두 번째는 주기에서 가르침을 비유로서 설하시고 세 번째는 그 가르침을 전생 인연을 들어서 설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이 센서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서 부처님이 비춰져서 이게 느껴진다 그래요. 바로 이렇게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애들 보면 무슨 말을 딱 하면 느끼는 게 요놈의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있어 지금. 근데 보이잖아 그게 훤히. 빨리 뻔히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좀 지나가면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 다. 그런 이치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줄래? 똑같은. 근데 저는 이런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명상심리라는 장르를 하나 만들었어요. 명상심리는 뭐냐면 부처님의 그 교수법을 명상심리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심리학 그러면 명상과 심리를 떼놓으면 심리학 그러면 이제 프로이드나 융으로 가야 해요. 근데 명상 그럼 따로 떼놓으면 메디테이션 이렇게 되죠. 근데 메디테이션 명상 그러면 전통과 응용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전통 명상은
이빠사나나 가나산으로 나눌 수 있고, 응용명상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힐링, 뭐 춘명상, 무슨 명상, 무슨 명상 막 그러죠. 요즘에 그거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 그것을 이제 바로 응용명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응용명상은 감성 쪽이어서 무의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입 단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명상으로 들어오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명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명상은 원래는 눈을 어둡게 한다는 어두울 간벌에다가 태양을 가리는 글자예요, 원래. 눈을 감고 이미지를 띄운다는 의미로 원래 쓰인 건데, 그다음에 묵상은 꼴뚜리 뭘 생각하는 거고, 참선은 눈을 뜨고 해요. 무념이죠. 무심, 무념이에요. 원래 세 개가 다른데, 여기서는 명상 그러면 통합적으로 같이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전통 용어로 나눠서 쓰고, 이렇게 해서 쓰는데, 명상 심리 그러면 완전히 장르가 달라요. 이건 프로이드의 유형이 아니에요. 명상에서 생기는 심리학입니다. 그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개의 축으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판단 없는 관찰. 판단 관찰은 모든 첫 번째 시작은 판단 없는 관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관념, 분별, 사량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응지는 사마타적인 것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집어넣은 게 뭐냐면 경청, 그 다음에 그 존중, 그 다음에 그 공감, 그 다음에 마지막 수용 4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응시는 사마타적이지만 사마타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이건 손이죠. 이 손이에요. 손은 이게 뭐예요? 명칭이에요. 근데 명칭인데 이거는 관념입니다. 근데 손을 잡으면 어때요? 따뜻하겠죠? 또는 찬 손도 있긴 있겠지. 따뜻한데 따뜻하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통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따뜻한 것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손은 상상이 돼요. 대개 관념이나 명칭, 지식 쪽은 상상이 가능해지고 사마타 쪽으로 가능해져요.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통찰 쪽은 거의 그릴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님 물질은 다 관념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통증 관념입니다. 근데 통증 그러면 뭔지 알죠? 근데 위로 찌르고 아래로 찌른다, 옆으로 찌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픈 게 그 느낌이니까. 이것은 바로 통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 물질 첫 단계 구분이 돼야 바로 연기적 성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단과 관찰은 이걸 다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의식이나 뛰어넘어서 왜 판단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뭘 자꾸 판단해? 판단 들어갔으면 얼른 알아차리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응시는 사마타적인 분야에서 내가 집중하는 건데, 집중하는 거 뭐냐면 상대 얘기를 경청하려면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그 경청을 온전히 상대가 되는 것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도 어느 한 분의 누가 쓴 책이 있다 그러면 온전히 독서로 하는 것은 경청입니다. 그 저자가 쓴 내용이 뭔지를 온전히 알고 저자가 되는 거죠. 내 생각 개입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경청에 저는 봅니다. 그럼 어때요? 나는 없고 상대만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 게스트하우스 심리치료 펄스, 그럼 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란 걸 집어넣으면 어때요? 현재 지식값을 집어넣으면 그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온전히 이해하게 되겠죠. 이걸 경청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감이란 말은 이 일부는 공감이 되고 안 되고 구분하면 안 돼요. 공감은 속에서 일어나야 해요, 사실은. 처음 공부할 때 공감이란 말을 자꾸 말을 집어넣는데 사실은 그것은요, 훈련되기 쉬워져서 진짜로 공감력을 가지 않습니다. 속에서는 아닌데, 그리고 딴 게 탁 캐치가 되는 게 더 강해요. 그래서 공감되기 아니라 원래 존중이 들어가야 해요, 상대에게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존중은 뭐냐면, 리얼리티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걸 얘기해요. 칭찬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수용이에요. 수용은 받아들임이거든요. 받아들임이 판단으로 관찰해야 받아들임이 가능해지잖아요. 응시, 다 거기 들어가네요. 기다림,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사실은. 기다림이 뭐냐? 기다리셔야 돼요. 저 기다리면 ing입니다. 진행이에요. 멈춘 게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멈춤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멈추는 것은 빠른 시간을 느리게 보는 것 뿐이지 이 생에 멈춘 건 없어요. 모든 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ing 이거로 봐요. 결정하는 순간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현재 손이 따뜻해. 통찰 넘어갔는데 그 따뜻함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판단과 첫 번째 문이에요. 내가 느낀다, 내가 말한다, 내가 화났다, 내가 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뭐야? 조견우원 개공도 일치구액 뛰어넘어가야 해요. 에고를 넘어가야 해. 근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통찰되고 넘어가는 제2 바사나 분리해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쪽으로 가셔야죠.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분이 정신과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이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가 연기법 단계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얘기하면 어느 단계 와 있구나 금방 알아요. 이미 다 해놨습니다. 부처님 그 수업에 보면. 그 다음에 자기 관찰과 자기 성찰 통하여 알아차려 생각이 일어남이 생각의 사라짐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개발하고 창의의 싸움을 통하여 마음을 깨닫고 손과 삶을 구현할 때 좀그 잠재의식 밑에는 무의식이 또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편하게 보통 사람이 알 수 있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 이 과정의 공부가 사실 4단계가 있어요. 알아차리면. 첫 번째는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있는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마음. 있는 마음 이거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일어난 마음이에요. 일어난 마음. 그 다음에 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까요? 하려는 마음. 이거는 아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 이 세 개는 이건 통찰 이빠사나에 나온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있는 마음은 부다이 교수법에게 있는 마음은 현재 있는 우리 요번에 뭐 엔카운터 한 데 가면 현재 느낌이 이게잖아요. 그거예요. 현재 느낌 기분 좋다. 너무 감격스럽다. 감탄합니다. 너무 이런 거 여기 있는 마음이야. 그 다음에 일어난 마음은 여러분 이미 결과적으로 화를 내버렸어. 분노. 너무 좋아해버렸어.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일어난 마음 알아채고. 그 다음에 하려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의도.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지금?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아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지?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축을 삼으셔야 진짜로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게 부다이 교수법은요. 아주 핵심적으로 진석에 들어가서 마음을 열어줘요. 다음. 되게 이제 자기 성찰, 나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 향했던 눈, 귀, 코, 입이 정보를 통해서 경험시켜서 내가 기억시키잖아요. 기억시키게 다시 발현돼가 상대를 투사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기 성찰, 나에 집중을 하고 대상과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자신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경험된 기억이 관점이 무엇인지를 통찰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어서 무의식의 성찰, 긍정적인 자기 수용이 되고 수행자들이 무아를 체험해서 연기 통찰을 갈 수 있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자, 다음. 이거 무의 상태 3D인데 영국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서 약간 누구가 했는지는 잘 안 나와 있더라서 내가 자료 뽑아보니까 무의식에 대해서 저렇게 영상을 해놓은 게 저 작업이 나와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저렇게 발현돼서 나타난다는 어떤 표시인데 어떻게 컴퓨터로 어떻게 찍은 것 같아요. 참고로 모아서 한 건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요거는 폴 맥클린이라는 분이 사람은 3단계의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인데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 속에는 파충류와 포유류와 인간 3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뇌와 변연계하고 뇌간 있죠. 전두엽 이쪽으로 해서 3가지. 그러니까 전두엽 쪽으로 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간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변연계나 이런 건 파충류 쪽이고, 또 이제 뇌 핵심적인 포악한 이런 걸 포유류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요. 3단계로 해서 그 3단계의 사람이 저 세계의
진화되는 과정에 갖췄던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 어머니 몸에서 자라는 아기들은 양수 속에 바닷물이라 그래 양수가 그 조건을 갖춰서 이제 단세포 생물로 쭉 돼서 자라면서 그 모든 생명체의 진화를 다 겪는다 그래요 사실 인간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치우침에 따라서 성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 세 가지 종류에서 내가 좀 파충류적으로 내가 좀 나타난 거냐, 포유류 쪽으로 포악한 동물 쪽이 본능적으로 나타난 거냐, 또는 인간적으로 나타난 거냐,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아주 재밌게 설명한 맥클린 박사라고 이분이 설명해서 좀 어느 부분은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어. 사람이 그 성향이 있잖아요. 예. 다음. 이제 자기 분석인데 자기 분석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 그냥 나타나면 인식 5%, 무의식 95%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감성, 감흥, 눈, 귀, 코, 입에서 경험되는 기억이라 그래 저걸. 저는 저걸 경험되는 기억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경험되는 기억은 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라고 등지시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무의식 95%는 본성품인데 교육, 훈련, 기법, 기억, 훈습 되지가 않아요. 응? 이것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잘 몰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넘겨보세요. 김태희, 한가인, 앤서웨이, 아만다, 사이프리드 이 네 분의 모습을 하나 합성시킨 얼굴이 저 얼굴이에요. 어때요? 저렇게 잘 미인들을 이렇게 합해놓으니까 저런 모양이 된대요. 그냥 사람도 뭔가 이렇게 합하면 새로운 어떤 형성되는 에너지가 생기겠죠. 새로운 얼굴 나오니까 어때? 이쁜가요? 그죠. 역시 미인만 다 합쳐놓으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싱글싱글 막 웃고 있는데 좋아가지고. 다음. 자, 생각은 누가 하나요? 생각은 누가 해요? 그래, 선생님 생각 누가 해요? 내가 하나요? 뇌가 해요? 조금 이제 지식으로 갔어요. 뇌가 했다 그러면. 근데 생각은 누가 하나요? 그러면 우리 내가 하나요? 그냥 쉽게 대답하세요. 내가 해? 누가 해? 남이 해? 생각을? 내 생각은 누가 해? 그래요.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게. 그러면 내가 하는데 그러면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돼, 안 돼? 돼요. 오, 되면 이 박수 한번 쳐야 돼 이거. 왜냐면 되면 그건 이미 도가 dat은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 놓고 안 되다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죠? 그게 어때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생각하잖아요. 두 번만 생각하면 소프트웨어로 입력돼요. 그럼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생각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생각은 뿌리가 어디냐면 바로 저 눈, 귀, 코, 입, 몸 뜻에 있어요. 이것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대상과 만나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인드. 그리고 마음은 노 마인드. 저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으면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에요. 또 형성된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야 대신. 그런 아주 멋진 게 있어요. 생각은 지금 어디 머무나 그런데 그래서 자 우리가 설명은 그래요. 생각은 내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 내가 하는 거 아니네? 그래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은 그래요. 그런데 그걸 진짜 체험으로 체득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응?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한다고.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다음에 내 생각 지금 어디 있나? 좀 생각이 어디 있나요? 제 얘기 들리시나요? 예. 들리면 생각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 세이전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이 빨리 끝나면 집에 가서 뭐하고 집에 가 있어. 그럼 내 말 들려 안 들려? 생각의 코드가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럼 내 얘기 안 들려요. 근데 귀청에는 내 소리가 울릴까 안 울릴까? 울려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은 이미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이미 정해놓고 보려는 건 봐요. 야 저기 뭐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저기 저거 그러니까
이 애는 선택해서 받게 되면 제가 보이지만 같은 것을 보이는데도 저 사람은 안 보여 저거. 저거 어디? 여러분이 선택해야 보입니다. 선택해서 보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경험된 기억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원주민들이 하나도 저항을 받지 않았대요. 왜? 저항 안 받은 이유가 그들은 그 큰 배가 안 보인 거예요. 세상에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처음 보는 것은 눈에 처음에 안 들어온답니다. 우리는 경험되는 기억 속에 선택했을 때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아무 저항 없이 배는 닫고 내렸는데 그때 주술사가 그때 이렇게 하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보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원주민은 안 보이는데 주술사는 늘 자기가 신뢰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냥 보인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 보이더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는 바로 내가 선택한 대로 보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어디 있나? 생각에 머무는 곳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에고를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 집에 내 얘기하는데 집에 가 있으면 여러분은 생각이 집에 가 있으면 생각에 머무는 곳이 집이에요. 몸만 있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자하는 생각, 내가 내 생각에 머무는 곳,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입력돼서 실천하게 돼요. 백화점 갔는데 옷 딱 보겠다. 마음에 드는데 그러고 기어서 사야지 그러고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한 번 가요. 두 번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꼭 삽니다. 다시 확인 탁 하면 얼마짜리가 알았어. 지금 돈 없으니까 다음에. 그러다가 언젠가는 실천해요. 우리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현실이 돼요. 생각은 미래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같이 여러분을 묶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방종한다고 봐요. 생각을 놔두면 방종해요. 생각에 꿀을 먹고 계속 뭐 돌아다니는데 내버려둬. 그러니까 생각에 방종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것이 입력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그러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의 방종 때문에 결과예요. 이미 소프트에 입력돼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방종됐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아무 생각 없지?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뭐, 너 아무 생각 없네? 보여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건 뭐야? 생각의 방종 끈까지 놓친 사람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필름이 끊어진 거예요. 필름 끊었다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입력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에 꿀을 무는 거는 눈, 귀, 코, 입, 몸, 뜻. 여러분 컴퓨터에 메모리판에 이것저것 올려놓고 다른 작업을 해요. 그거 똑같아요. 몸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의식에서.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내 생각을 그대로 놔두는 것, 무의식, 저장, 생각, 꼬리 물기. 이렇게 이제 다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뇌는요, 초당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4천억 개의 정보를 처리해요. 그 중에 뇌는 그 2천여 개 정도, 이 중에 우리는 50개 미만의 정보만 인식해요. 나머지 3,900억 개가 넘는 정보를 어디에 있을까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바로 무의식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은 미진 속에 우주가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크게 느끼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작게 느끼는 것은 빙산의 일가 어마어마한 무의식이 큰 끈이에요. 그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이 진짜야. 그래서 우리는 내 느낌 작은 데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생각과 뇌인데 지상 10cm의 통나무를 이렇게 놓고 외나무들을 건너라 그러면요. 잘 건너가요. 그러죠? 근데 저걸 10m 올려놓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못 건너가요. 딱 보고 어때요? 몸에서 이미 작동이 돼요. 떨어지면 죽어. 공포 좀 이게 못 가나. 근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요. 이거 10cm밖에 안 돼. 그리고 엔터를 치면 건너갈까요? 못 건너갈까요? 건너가요. 그러면 본래 10m가 10cm로 바뀐 건 아니잖아. 그걸 우리 뇌를 속인다 그래요. 그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이걸 좋게 활용하면 멋진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골프하는 사람이 저게 또랑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뭐 모래도 있어. 그럼 몸에서 이미 센서가 작동을 딱 해버려요. 그럼 어때요?
꼭 또랑 그 모래무덤으로 공이 날아가요. 근데 왜 그래? 그렇게 안 치고 싶은데 몸에서 이미 작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미지 볼세요. 저는 또랑도 없고 물도 없다 하고 상상하고 탁 치게 되면 똑바로 잘 간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뇌는 상상하는 것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 그래요. 똑같은 물건을 놓고 보라 그래놓고 뇌 과학자가 측정을 했어요.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상상하러 시켜서 다시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같은 부위가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인간은 그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을 6개월 동안 똑같은 걸 계속하면요, 3시간 동안 계속하면요, 현실과 게임을 구분 못한다 그래요. 혹시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거 안 해도 가끔은 꿈을 꿔놓고 이게 진짜 현실인가? 진짜 꿈이었지 참. 이렇게 잠깐 헷갈릴 때가 잠깐씩. 그게 바로 우리 뇌에서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작동 원리가 있어. 그걸 활용하면 멋지게 쓸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최면술 같은 것도 이 붓다의 교수보다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하면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것이 좋았다 부처님도 NLP나 최면술을 가르쳤겠지. 근데 경제되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할도 없어. 부처님 거기 보면 원래 그냥 뭐 하나 그런 거 없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다음. 전덥 절제수 나오면 상당히 사람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나 그 누이동 노즈마리 케네디 1940년대 주름을 잡는 배우 그런 배우들이 프레이스 파머 같은 유명한 인사들이 전두엽 절제술을 받았다 그래요. 그 받으면 부드러진다 그래요. 또 비밀스러운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다음. 생각은 누가 하나, 내가 한다, 남이 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내 생각 내가 한다면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내 생각은 누가 하나? 이것은 생각의 효과, 이미지, 의념, 집중, 운의 활성, 생년상, 집중 명사입니다. 이거 사마타적인 것들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생각으로 해서 생각을 안 한다 해도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생각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해도 그건 생각일 뿐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건 착각이죠. 이제. 그래서 눈, 귀, 코, 입, 몸, 뜻 한 건 감각이야. 그것도 깨달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못 생각한 것을 착각 그러고 환영으로 본 것을 환각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깨달음이다. 사람은 그걸 자기 깨닫다고 착각하는 거야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깨달으려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쉬어야 해요. 생각이 쉬는 것은 눈, 귀, 코, 입, 몸 뜻에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서 집으로 와야 해요. 아까 생각의 방종이라는 말을 했는데 생각의 방종은 내 생각에 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생각에 나가는 것을 외출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강의 듣는데 스님 말 안 듣고 집으로 가버렸어. 내가 안 들리겠죠? 외출이에요. 외출했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외박이요. 그리고 외박해서 아주 안 들으면 뭐가 돼? 그거 가출이요. 생각에 가출돼 버리면 영원히 몸과 마음, body and mind 밸런싱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그는 생각에 돌아올 줄 몰라. 그럼 불안하고 불연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집으로 돌아오면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육신에 머물 때, 자, 파도가 칩니다. 파도는 생각이에요. 파도는 무엇 때문에 쳐? 대상이 생겨서 생기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대상 때문에. 생각은 생각을 크게 이루면 대상이 점점 커질수록 반응이 커지기 때문에 파도는 더욱더 거세져요. 그런데 대상에 바람이 자면, 생각이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파도는 없어요. 파도는 번뇌이고, 파도가 대상과 머무름에 쉬게 되면, 몸에 머물게 되면 마음이 보여요. 생각이 육신에 머물 때 현관문을 열고 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생각이 움직여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릴렉스, 몸의 이완을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마인드, 노 마인드 한 얘기도 그 이유예요. 생각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은 훈련되기가 쉬워요. 자, 다음. 폴 브로카 근대 뇌 연구자인데 뇌 언어 충추 위치를 규명한 사람 중에 초창기 멤버라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뇌 연구에 아주 기초를 다하고 있습니다. 언어 충추에 대해서 했거든요. 언어 충추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은 배운 기억이 있으신가요? 엄마 아빠하고 외웠나요? 안 외웠잖아. 근데 말 잘하잖아요. 근데 말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나요? 혀가 걷기 전에 말 안 잊어버리잖아. 그러면 공부한 적도 없고 기억한 적도 없는데 잘하잖아요. 왜 잘할까요? 그게 무의식입니다. 예? 예. 진짜는 여기다. 근데 기억한 거 어때요? 잊어버리죠?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기억해서 가르치는 분들은 기억하라 그래요. 외우라 그럽니다. 근데 외우는 놈이 가르치면 듣는 놈은 더 몰라요. 그러겠죠? 그는 이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 잊어버리면 또 아예 없는 거예요. 다음. 생각의 간섭 효과에서 생각의 간섭 효과는 둘이 대상이 생기면 내 생각에 개입돼요. 아까 얘기했죠? 내 생각에 개입되는 거. 대상과 내가 만나면 내 생각에 그걸 개입시켜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들으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C에 대해 정보를 들었어.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A가 C 정보를 줬기 때문에 C를 처음 만났는데 어느 것이 들어가요? 그 정보가 보고 그를 보여요. 제가 나쁜 애라 그랬지? 그럼 어때요? 내 생각에 개입되는 건지. 그 정보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뭔가 갖추고 있으면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결정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개입해요. 생각 대상에 머문. 내가 대상에 머물면 감정이 생겨요. 내가 생각이 이렇게 저한테 머물잖아요. 머물면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일어서면서 감정이 생겨요. 감정이 생기면 좋은데 그럼 집착하게 돼요. 여기 집착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래에서 생기는 게 집착이고 사실은요. 가래라는 말에서. 무명에서 가래. 가래는 엄밀히 얘기하면 갈증이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을 말해요. 화도 다 이 원하는 마음에 생겨요. 원하면 세 가지로 생겨요. 정신과 그 다음에 그 물질 그 다음에 그 느낌에서 와요. 세 가지에서 가래가 생겨요. 이게 이렇게 세 가지 느낌. 이 가래는 모든 곳에 집착하게 돼 있고 감정을 만드는 근본이 여기서 생겨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인데 이 감정은 내가 대상과 만났을 때 생기는 내가 먼저 선입감적인 내 정보가 있는 걸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느낌을 가진 건 좋은 느낌을 받아지게 돼요. 그리고 판단은 그것들이 중심이 돼서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하는 거예요. 투사는 대상에게 내가 대상에게 이렇게 내 자신을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대상에게 투사시켜서 내가 내 나를 보는데 그는 대상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을 병적 투사라고 그러고 아는 것을 창조적 투사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다음 넘어갈게요. 수행의 참뜻이는 뭐냐면 교육되거나 훈련되거나 기법을 익히거나 기억되지 않아서 훈수되지도 않아서 쇠뇌되지도 않아서 수행이라 한다. 이게 수행의 뜻이에요. 수행은 닦는다, 비운다, 하심이에요. 닦는다는 건 뭐야? 닦어. 그 다음에 비워. 그릇이 없어요.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릇 만들기 이런 거 안 돼요. 원래 그릇이 없는데 뭐 그릇을 만들어. 그러니까 비운다. 하심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낮춤을 말해요. 상대보다 내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입니다. 저것이. 깨친 자는 하심이 되는 거지. 내가 부처만 돼봐라. 니들 가만 안 둬. 이거 아니에요. 내가 깨닫게 되는 바라. 이것들은 그냥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하심이다. 하심. 반복하는 것은 연습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아니다. 닦아지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다. 누구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수행이란 말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번에 에고 아니에요? 저거 세 줄은 왜냐면 왜 썼냐면 제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런 말들이 많은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뜻은 왜 나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우리 선제 말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해결해서 내가 써준 거예요, 사실은. 다음. 이것도 이제 한 번 닦아도 지우지 않고 두 번 닦아도 세 번 닦아도 지우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닦으면 흔적이 없다. 이것도 누구 말씀이요? 그래요. 어쨌든 자 유리창을 닦잖아요. 자죽이 나요. 닦으면 처음에. 자꾸 닦으면 어떻게 자죽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 뗏목을 타지만 나중에 뗏목을 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수행과 닦는 것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강에 나온 말 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사실은. 따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흔적이 없는데 뭐가 훈련돼요. 흔적이 없는데 뭐가 경험되나요? 경험이 없어요. 훈련된 것도 없어. 그래서 만약에 저희한테 이런 질문이에요. 스님, 명상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요. 체계적이지 않아요. 명상은 처음도 없고 중간도 끝도 없어. 만약에 체계적이라면 여러분은 관념에다 새로 집어넣고 체계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새로운 틀을 만든 거죠. 그건 수행이 아니야. 명상도 아니고. 명상은 체계가 없어. 자, 여러분 책 읽을 때 1페이지부터 읽나요? 그거 30페이지 읽었어. 그럼 어때요? 30페이지 읽고 나서 30페이지 쪽에 이해가 안 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뒷페이지 넘어가요. 뒤에 뭐인지 몰라 나중에. 거기다 해버리겠다. 내버려. 이게 바로 만약에 여러분이 목차를 보고 이거 이 목차 참 멋있네? 간신하는 쪽에 딱 넘어가세요. 100페이지로. 거기 다 읽고 나면 다음 목차 또 보세요. 이번에는 10페이지로. 다음엔 30페이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만약에 그게 어색하다면 여러분 훈련된 겁니다. 내가 당연히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어요. 이것이 훈련된 것을 아는 것을 닦는다 하는데 그건 전혀 닦이지 않는데 어떻게 변하게 일어나겠어요? 무의식은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유로워요. 제가 어떤 그 설명할 때 기술을 맡아서 올려서 내릴 때 그냥 내리면 이건 체조인데 올릴 때 의존을 두고 내리면 그건 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동작 또 이런 동작 뭐 이렇게 동작들이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순서가 지금 여기까지 했지? 그럼 생각 안 나면 안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훈련된 거예요. 생각 안 나면 다음 생각나는 거 넘어가라 이거. 뛰어 넘어가라 이거야. 그리고 하다 보면 전체를 다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뭔가 자신을 고정화시키는 것이 있어.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훈련된 것들이야. 그래서 닦는다는 것은 그렇게 흔적이 없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효과는 여러 가지 일어나겠죠. 명상심리학. 붓다의 교습을 통해서 무의식을 개발하고 창의적 삶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사실 있고 또 인간의 가장 평화스럽게 삶을 말해요. 그리고 서로 나누는 마음과 인품 이 부분을 설명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기능을 개발하고 자기 분석, 기회, 잠재 능력 개발, 판단과 관찰을 통해서 관념에서 벗어나 순수의식 개선시키기. 순수의식은 바로 여러분의 직관을 말합니다. 직관은 뭐냐면 다른 것을 통하지 않는다 해서 직관이에요. 선입관, 지식, 기준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없고 그대로 상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본다는 것은 그것이 없이 보면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옷도 이상하게 입고. 그럼 다 기준인 거지 뭐야. 그럼 순수하게 그를 보는 게 아니야. 순수 그대로를 봐줘라 이 말이야. 그럼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는 바로 직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딴 거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또 산은 산은 아니고 물은 물은 아니다. 시간의 공허함을 설명하고 비어지는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산은 옛산이다,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물은 옛물이다, 산은 옛산이 아니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중에 나온 게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저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감사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 엔카운터 잠깐만. 엔카운터 넘어갈게요. 이 엔카운터 처음 한번 쭉 좀 넘겨보시죠. 아까 한 거죠. 요 1단계부터. 이건 넘어갔고, 다음. 맞아. 엔카운터는 노저스가 한 건데 사실은 노저스가 한 것만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진짜로 하고 있는 데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한번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엔카운터 1단계 온전히 받기, 대상 감정 알아차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경청 단계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대상을 감정을 상당히 알아차리는 단계를 보고 2단계는 공감하기, 경청 온전히 듣기.
3단계는 존중하기, 하심, 상대와 낮아지기. 4단계는 수용하기, 받아들임, 내담자, 화자 중심. 다음 단계. 네, 5단계는 내담자 수용, 화자만 존재, 상담자 무화가 돼버려요. 이때는 좀 뭔가 다른 느낌을 갖게 되겠죠. 장에 나가게 됩니다. 엔카운트 6단계는 느낌 표현하기, 염처심, 지금 여기 알아차림. 현재 염처심은 이 염자가 되게 재밌는 글자죠. 염자가 이게 지금, 이재금자예요. 지금 있는 마음, 이 마음이야. 예? 있는 마음. 지금 여기 현재 염처심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참는 차원인자 세심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예, 칼자죠. 칼자와 그 마음의 심자하고 합치면 인자가 되는데 여기 하나 더 붙인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무슨 자인자래요? 이게 칼도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칼날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콕 찌르면 피가 나요, 안 나요? 피 나죠? 피가 탁 나는데 피가 나도 참는 거예요. 그게 참을이냐. 결과가 나왔는데도 참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단계는 염처심 지금 여기 here and now. 바로 여기 알아차린 거예요. 7단계는 무의식 발현하기, 숨어있는 그림 찾기, 심리 베이스 닫기, 물질 정신 분석이 그렇죠. 자, 요게 탁자가 여기 있으면 탁자가 이게 좀 직선인가요? 직선인가 직선 아닌가요? 직선이죠. 그럼 직선 뒤에는 뭐가 있어요? 곡선.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하게 되고 단어를 나열하게 되는데 이 단어는 다 관념들이에요. 무의식은 여기서 이루고 보지 않아요. 숨어있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베이스. 그 숨어있는 그림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럼 뭘로 되냐면 그 스님이 단어나 이걸로 관념으로 보면 지식으로 전달돼가지고 그 세치에 속아요. 근데 그걸 안 보면 리듬으로 보게 되고 리듬으로 듣게 되면 그 저번에 깔린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다가오는데 그걸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왜? 상대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점을 보러 가면 너는 이렇게 됐지? 네. 이렇게 됐지? 네. 잘 맞히네. 인식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무의식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점이에요, 여기? 네, 점 아니에요. 진짜 점은 뚫을 꼴자예요. 하늘과 땅을 뚫어서 정확하게 길이를 재서 이 길이에 정확한 여기다 점을 딱 찍는 게 점이에요. 예? 네.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해주면 이게 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키야, 키. 이게 뭐야? 예, 마음을 여는 열쇠야, 이게. 예? 이게 키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베이스. 숨어있는 게 뭔지 알겠죠? 닦기예요, 저게. 그래서 숨어있는 베이스를 닦아줘야 해요. 안 닦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게 여기 들어가. 여기서 이제 정신과 물질이 뭔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셔야 돼. 알아참이 돼야 해요.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 안 올라가, 절대로. 다음. 8단계 있네, 또. 본성품 넘어가서 됐어요. 생각대로 말하기. 9단계는 깨어있고 비우기. 탁기 제거, 업장, 업식, 소멸. 우리 몸에 숨어있는 모든 것이 변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영유적 사고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10단계 넘어가면 역경계, 순경계, 번뇌, 소멸돼요. 처음에 우리 역경계가 있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반대하는 것들. 네? 저항력. 그러니까 폭포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역경계로. 그다음 올라가면 어때요? 순경계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편해요. 순경계 때 부처님도 만나고 모두 만나고 별거 다 만나요. 그리고 기쁨과 환희가 생겨요. 근데 이쪽으로 빠지면 교주가 돼요. 그걸 지나가셔야 돼요. 지나가셔서 그 맛에 뺏기지 말고 다음 단계 무경계로 가셔야 해요. 그래서 역경계, 순경계, 번뇌 소멸되고 탐심이 이때 소멸돼요. 탐이 소멸되면 탐이는 어떤 건 말하냐면 수행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수행 잘해야지 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이 안 됐네 하는 거는 치심이에요. 승질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해. 그러면 치심이에요. 탐진치가 이렇게 아주 똑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1단계는 전체 보기. 전체 보기 통찰 1단계인데 무경계 무심히 보기예요. 무심히 보면 진심 모든 게 다 소멸돼 버려요. 무심히 보는 거예요. 무심히 보는데 아주 묘한 것이 일어나요. 우리가 무심하다 그런 말 하죠. 그 무심이 아니에요. 저 무심은 달라요. 터치래요. 마사지하면 느낌이 오죠. 괜히 기분 좋아요. 터치 시원하니까. 근데 감정이 생겨요. 그럼 어때요? 받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띵해가지고. 근데 상대가 무심히 하고 상대 호흡을 맞춰주면 상쾌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감정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감정이 생기면 편해지는데 시원하긴 한데 그거는 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 터치 원래 기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떻든 무심의 단계. 누가 다리 밑에 막 싸워요. 싸운다고 뭐해 구경해요. 지나가다가 야 싸움 났다 재밌어 한참 보고 있다 보니까 앞치닥뒤짝 하는데 얼굴 딱 보이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그다음부터 무심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맞고 있어 그것도. 그럼 어때요 엄마가? 무심이 안 되겠죠? 아까 무심했는데 재밌고 봤는데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연결되니까 틀리잖아요. 무심이 뭔지 좀 이해되시겠죠? 내 끈이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12단계는 전체적인 통찰. 이것이 소멸 저것이 소멸. 원인 제거. 치심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12단계. 다음. 그래서 제가 12단계를 일단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 코드가 쭉 더 보니까 선택 듣기, 내 생각 개입하기, 투사하기, 연속 듣기, 판단하기, 비웃기, 듣지 않기, 충고하기, 일반화시키기, 동문서답하기, 다음. 그다음에 불경청, 비교받기, 한풀이 받기, 함정 받기, 이야기 받기, 당한 대로 주기, 개입하기, 반대로 받기, 말 끊기. 저거 엔카운트가 당한 대로 주기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들. 예? 저거 안 하는 것 같으죠? 굉장히 저거 당한 대로 주기 잘해요, 보이지 않게. 조금 기분 나쁘셨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 야, 제가 이제 참아야 되는데 한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굉장히 많이 있어. 저거 잘 안 나타난다면서 당한 대로 되게 잘합니다. 다음. 내 생각이 과거에 있다면 시간이 멈춘 것이고 내 생각이 미래에 있다면 시간을 역행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무는 자이므로 과거 미래 자유로운 주인공인 것이다. 누구 말씀이에요? 그래요. 자 다음. 이제 화자 중심이고 내담자 중심인데 듣는 자 말하는 자 동일 체험을 하게 되고 무와 비와 아공 아공과 닭금에 이제 근본을 둡니다. 그 다음에 느낌, 무의식 표현, 느낌이 하나됨, 소통, 관계, 행복, 비움, 느낌의 조건, 그 다음에 이분분마음, 정경과 배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경과 배경이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오다가 싸웠어. 그 마음이 일로 오면 어때요? 예, 미해결 가지고 남아서 현재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저만 보이나요? 그럼 이게 정경이 되고 뒤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도 그래요. 이야기하는 것도 정경과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보는 것을 정경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또 동사섭에는 촛불과 촛대라고 설명하죠. 게스탈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정경과 배경. 그다음 배경은 경험적인 기여, 연속성, 정보, 의견, 지식, 관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경은 느낌과 생각을 동일시 표현. 그래서 표현의 부재, 소통의 부재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심한 것 같아서 소통의 부재는 표현의 부재, 소통의 부재라고 아예. 그리고 느낌과 생각 동일시 표현할 때 참마음 나눈다고 할 수 있다. 느낌과 생각 동일시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면서도 내 생각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은 자꾸 딴 데로 가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생각대로 말하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본성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야, 내가 말하고도 내가 감탄스러워. 너무 말을 잘한 거야. 근데 다시 하려니까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했지? 야, 기가 막혀. 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본성에 가끔 연결될 때는 그렇게 말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본성의 연결 프로그램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말하기 되게 중요해요. 생각대로 말 못하면 이미 나를 자기를 통일시 못 시키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이 아니죠. 다음. 저 사과를 얘기했는데 저게 빗장관자예요. 그래서 관심, 관계, 관찰, 관리로 사람 단계를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관심 있나요? 표현하죠. 마음 빗장을 푸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여는 거예요. 일단 관심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서로 소통하는 거야. 서로 소통해서 서로 뭔가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찰. 이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과 자기의 어떤 진실성을 가지면 여실견에서 진실성을 가지면 판단하지 않고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놈 이상하게 보겠지. 그게 아니라 있는 대로 행동하고 참 바보 같은데 굉장히 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보게 돼 있어요. 감동해 그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것이. 근데 멋있게 보이고 뭐 인식하고 이건 전혀 감당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이 관계 관찰을 잘해야 돼요. 관리는 마음의 빗장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잘 관리해서 이 세계를 사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대방 얘기를 할 때 뭘 물으면 왜요? 방어하는 그 방어 심리 있죠? 방어 심리는 뭐냐면 지나치면 본인을 고립시켜요. 그럼 나중에 병적 장애가 장애 심리를 바뀌어가지고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장애 심리를 바뀌어. 그러면 저게 심각해져요. 사실은 지나가면 방어 심리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방어 심리가 많은가 안 많은가 잘 보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쪽이 얘기해주고 이렇게 사는 마음 필요하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제 교육된 거고 틀려요. 교양적으로 교육된 건요. 우리 뭐 이렇게 어디 가면 백화점 가면 인사 탁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같은 뭐 얼마나 예뻐요. 집에서 이렇게 하면 집에서 이렇게 할까요? 네? 집에서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뭐냐면 그 일종의 그 보상 심리를 가져요. 집에서 내가 바꿔서 집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 왜 그래? 바로 내가 교육됐기 때문에 수행되면요 어디 똑같이 일어나요. 그것이. 근데 교육된 거 훈련된 거는요 훈련장에서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서울 말씨를 잘 써서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 갑자기 누굴 딱 만나더니 경상도에 딱 가니까 갑자기 경상을 탁 튀어나더니 흐야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본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방정은 바로 번뇌.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뭐냐? 그게 번뇌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미 번뇌에서 떠나는 사람이죠. 느낌의 집중, 마음의 뭐 생각이 쉬는 것, 마음의 방. 바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붓다. 그게 마음의 방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음. 이건 이제 경청인데 손주에 듣기 대화 소재 장르, 느낌, 의견, 정보, 조합 만들기인데 장애에서 자유롭고 한몸 인식되기. 엔카운트는 장애에서 자유롭고 한몸 인식되고 모두 평등, 사랑, 동치로 자비의 마음, 조화로움, 어울림, 자유롭게 역할한다. 다음. 그 다음에 느낌, 현황, 근황, 원항, 의견, 부정시각, 긍정시각, 다양한 가치관. 정보는 시각적 정보, 지식 정보, 과시 정보, 덕담 정보. 양장력은 그 동기가몽설에서 양장력, 장력 얘기 나와요. 우리 일종의 지구도 자기장이잖아요. 자력, 자기라 그래. 양이라 그러고 전기, 전자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자기력 때문에 모든 생명이 탄생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 힘이 좋은 마음에 행복해지면 전체가 장애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어요. 한기가 풍기면 전체가 풍기듯이 똑같은 이치죠. 지금 해탈하라. 지금 바로 열반하라. 그래서 가장 근극의 붓다의 교섭에 원하는 게 뭐냐면 해탈과 열반입니다. 해탈과 열반. 해탈은 뭐 열반은 뭘까요? 열반. 해탈. 해탈은 탐심을 끊고 집착이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열반은 니르바나. 원래 열반은 열반 적정 그러죠? 적정이라는 뜻이에요. 열반의 말은. 그래서 적정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고요하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고요하니까 어때요? 내가 떠들으면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내가 조용해야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고요하면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은 고요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은 미동이 없어. 언제나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 다 알아채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출렁거리고 있으면 알아채면 못 알아채요. 못 알아채잖아. 그래서 바로 열반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건 초음파까지 일종의 돌리지 않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힘, 이것이 열반입니다. 그리고 미세한 것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열반이게 돼요. 더 크게 얘기하면 근극의 우리 평안 속으로 가고 미동이 없는 윤회하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사실은 왜 믿느냐?
결국은 유인하지 않게 되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인하지 않느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행해서 닦고 비우고 하시며 즉 유의를 위하여 무의를 하라. 유의법을 공부하고 무의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의법을 먼저 내놓으면 공부할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 현재 있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의를 위하여 무의를 하라. 저건 이제 도가에서 나오는 말을 좀 이용해 쓴 겁니다. 저는 세지수 말씀 아니에요. 다음. 인생이란 선물이다. 모든 게 선물이다. 그래서 태어나면 생명 존재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뭐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든 어떻게 태어났든 뭐로 태어났든 간에 가장 생명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존중되는 생명의 그 가치, 위대한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선물이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선물은 더욱더 감동적이다. 예상치 못했던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함께 온 선물이다. 그 말이야. 존재가 그냥 있다라는 말은 오직 모를 뿐. 저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가 원래 쓰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저게.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우리 현재 화계사 하계시던 큰 스님이겠죠. 승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이 화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직 모를 뿐. 그러니까 병 중에 병이 있죠. 무슨 병이 이게? 안다병이잖아. 많이 얘기는 안다병. 물론 안다병, 다 안다병, 뭐 나만 안다병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걸 쓰지 않고 오직 모를 뿐이야. 오직 모를 뿐. 이제 이 속에 어떤 거 들어갔냐면 관념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죠. 바로 직관 들어갈 수 있는 눈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오직 모를 뿐. 다음. 이게 이제 무아, 비아, 공화, 아공, 법공, 구공, 3공을 말하는 이 그 제목들이 사실은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1번 나, 가치부여, 육신, 경험, 혼, 백. 그런데 저것도 좀 설명하려면 기니까 혼백, 혼과 백은 틀려요. 백은 육신을 말하고 혼은 육신을 떠날 때를 말하는 건데, 명칭, 모양 이것들 다 저 단계를 이해해야 돼요. 리듬, 언어, 지식, 낱말 아까 얘기했죠. 리듬으로 들어라. 언어로 듣지 말고. 그 다음에 가명. 가명은 뭐예요? 우리가 책상 그러잖아요. 책상은 원래 이게 책상인가요? 이 판이 책상인가 아니잖아. 이 쇠가 책상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책상은 없어. 근데 우리 책상이라 하잖아. 명칭이죠. 가명이요.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름을 지우는 하나의 호칭이에요. 근데 다시 분리하면 책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없어요. 사실은. 눈이 난 거 아니잖아요. 귀, 오장육부가 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모여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형성을 하는 거죠. 뭐 3만 개, 뭐 자동차가 3만 개에서 부속이 들어가야 되지 자동차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하나 띄워놓으면 자동차는 없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다. 가명이란 뜻이죠. 가명은 실체가 없어요.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내 생각 개입하면 알아차리고 경험된 기호를 알아차리고 관찰자, 경험 내담자만이 존재한다. 다음. 생각의 존재, 생각의 방정, 생각 수익이 연상법, 무심으로, 반성은 없다, 참여, 연기법, 깨침, 깨침자인부, 정신과 물질. 근데 여기요, 연상법은요, 재미난 거예요. 하루 일과를 여러분 그리시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그리는 거예요. 아침에 뭐 했고, 점심에 뭐 했고, 쭉 그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순신을 보다가, 이순신 죽겠네? 그러면 영화 속에 떠들어가서 이순신을 안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루 일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개입해서 바꿀 수 없어요. 무심히 관객에서 영화를 보듯이 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수행이에요. 잘 안 돼요. 점심 보고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잘못했네? 이거 안 돼요. 반성하면 안 돼요. 반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개입하자 그대로 지나가셔야 돼요. 지나가면 여러분 본성에서 알아서 처리 끝내버립니다. 그걸 믿으세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닦아지는 걸 알게 돼요. 무심히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머리로 반성하거나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것이 연상법입니다. 그 반성 없다, 참회, 연기법이 다 하는지 나중에 깨침, 깨친자, 무. 깨침은 있지만 깨친자는 없어요. 이것을 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신과 물질이 뭔지 이해하셔야 되고. 몸은 보이는 마음이며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다. 그래서 몸을 살펴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누구 말씀이요? 그래요. 몸은 보이지 않죠. 마음도 그래요. 몸은 보이는 마음이야. 그래서 그리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살펴서 그 마음을 고치는 거죠. 몸에 생각이 머물고 몸을 릴렉스, 이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완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거는요, 몸이 이완되지 않고 몸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건요, 잠시 착각하고 느낌으로만 알고 아는 것 뿐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훈련되기 때문에. 다음. 무식할지언정 무지하지 말라. 좀 이해 가시나요? 모든 것은 지식을 듣지 않는다. 무한한 만트라, 랩턴, 무아. 영원 만트라, 빛. 저건 이제 최초의 입자를 설명한 내용인데, 어떻든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디서 왔어요? 찾으면 영란이법이라고, 영란이라고 아시죠? 네? 정란이. 정자,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정란이 때문에, 정란이를 보면 나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정자, 난자가 만날 때 왔으니까. 그때는 날아갈 수 없잖아. 그것을 이제 무아 체험하는 방법. 영원 만트라인데, 만트라는 이래요. 만트라는 성스러운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 한번 이게 불러보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그게 바로 만트라가 됩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게 되면. 네? 자기도 만트라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의 종자가 자기가 더불어 세상을 살린다. 우주의 안전한 목표와 시각화, 상상할 수 있으면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면 이룰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상할 때 중요한 법이 있어요. 바로 가깝게 앞에 있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하셔야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저것이 생각의 힘이에요. 저건. 다음. 우주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주는 부정적인 마음을 인식 못해요. 반응이 안 옵니다. 메아리가 없어. 긍정적인 것만 받아들여요. 그게 마음의 법칙이에요. 뭐, 그다음 무명, 가래, 바라는 마음, 마음, 느낌, 물질.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에서 가래로 올 때 저게 집착이에요.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화가 나요. 바라는 마음은요, 마음속에서 상대에게 명료한 거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 심리 자체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라는 마음, 너 왜 안 해? 또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승질내요. 화가 어서 이제 다 이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은.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내가 바라는 마음이 뭔가. 이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 이 명료한 거로 생각하고 안 하면 명령 어긴 거로 생각하고 막 화내고 지랄하는 거예요. 수행은 닦는다, 뭐 비운다, 한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위하는 자, 죽을 때 가져가는 것. 판단과 관찰은 인과응보, 연계, 원인, 결과 설명하는 것이고, 응시는 경청, 공간, 존중, 수용이고, 기다림은 시간이 변한 진행, ing, 무심이고, 통찰은 전체를 보기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 네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붓다의 교수법의 축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관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앞에 하면요, 응시, 기다림 참 잘 됩니다. 저 하나가. 그래서 대상이 생기잖아요. 대상이 생기면 이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해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만 하나 보죠. 그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알파라는 그런 코드를 가졌어. B라는 사람도 똑같이 이름 코드를 가졌어. 둘이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술이 대립하고 있어 이제.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대로 알파 갖고 있다가 이 사람 B라는 사람이 그 베타 바꿔버렸어. 이 사람이 A 어디 갔죠? 하고 찾아. 없어.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찾아보니까 B로 바뀌었네. 이름도 다시 A는 B로 바뀌고 B는 또 B로 바뀌어서 같이 동료하게 되니까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상대를 바꿔주려고 그러고 상대를 변해주려고 할 때 하시면 안 돼요. 강의하시는 분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개 이거 절대 욕심이에요. 맞아요. 네, 절대 욕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면서 그대로 진행하면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 당신 생각에 나가도 당신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생각에 나가면 인식의 코드가 생각과 함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무의식의 주인, 바로 여기 있는 당신이 진정한 주인 붓다이기 때문이다. 지식은 배움으로 오고 지혜는 명사로부터 온다. 누구 말씀이요? 다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게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